반갑습니다. 연휴 때 좀 쉬셨나요? 정말 몇 년 동안 달려오다 보니까 연휴다운 연휴를 다들 못 보내셨을 겁니다. 연휴 끝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마조마하면서 더 힘을 모아서 더 강하게 투쟁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아직 가야 될 길은 먼지만 조금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서 광장을 지켜오신 우리 촛불 시민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예전처럼 그저 분노만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차분하게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처음으로 발언문을 조심스럽게 작성해 왔습니다. 그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릴게요. 사법개혁안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제도개혁이자 멀리 보면 매우 중요한 민생개혁이다. 이 말씀 동의하시죠? 이 이야기는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과 언론과 싸우면서 함께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했을 때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노력했던 노무현의 정신은 면면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 가슴에도 남아 있습니다. 비록 검찰과 언론의 폭력적인 칼날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작은 사법개혁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제도들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법개혁이라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법 시스템 그리고 사법부는 불멸의 신성가족이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더라도 사법까지 그 개혁이 필요하다 이야기하지는 못했던 게 이전의 민주정부였습니다. 처음으로 사법개혁의 깃발을 올린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익숙한 국선 변호인 제도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그리고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법학대학원을 만들어서 사법 법조인들을 좀 늘려서 특권을 내리자는 이 시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양형심사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구제하는 수단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그 역시 미비했던 것을 개혁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러한 제도들이 20년 전에 그 깃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렇게 사법개혁을 외쳐왔지만 여전히 사법부와 그 법관들은 우리 국민들과 동떨어져서 법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안하무이는 그런 상태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대로 우리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서 한 걸음 더 크게 강하게 나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멈출 수 없고 더 이상 주저할 수도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에게 군림하는 법복을 입은 귀족 집단입니다. 검찰만큼이나 폐쇄적이고 특권 DNA에 찌든 그런 불멸의 신성가족이 사법부와 법관들인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윤석열과 특수부 검찰들이 그랬듯이 조희대와 지휘기현을 비롯한 법비들은 사법 카르텔이 만든 이 사법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여러 방면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태가 어떠한지는 우리 국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만한 검사들만큼이나 실실 웃으면서 내란 재판하는 지기현의 얼굴을 여러분들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가지 사례만 언급해도 잘 아실 겁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적부심 판결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체포의 필요성도 있고 체포 절차도 정당했는데 계속 체포해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 상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특히나 이진숙은 선거에 개입했던, 그리고 주요 공직자로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선거에 개입했던 엄중하고 중요한 사법 피해 범죄 혐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이준숙이 국민들 앞에서 조롱어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바로 사법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영장을 발부하고 풀어줄 거면 왜 영장을 발부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3번이나 출석을 거부하면서 체포가 당했는데 다시 체포 적부심으로 풀려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도 안 됩니다. 거의 없는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이 유일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진숙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들은 언제나 매우 예외적이고 매우 이례적인 그런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기현 판사건은 하도 많이 언급해서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부적절한 접대 논란은 뿐만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조희대 사법부는 여전히 징계는 하지 않고 그가 내란을 직접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방기해 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내란 재판을 엉터리로 만들어서 이 내란 범죄자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담재판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이 정의이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면 국민들의 법과 상식, 민주주의의 상식에 따라서 그 실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단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희대 사법부의 이 참담한 현실인 것입니다. 졸속 파기환송으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대통령을 날리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사법 개혁에 대한 열망을 짓밟고 어깃장 놓으면서 청문회는 물론 국정감사까지 오지 않겠다고 떡 버티고 앉아있는 게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헌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해도 되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법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더 미룰 수 없습니다. 내란 청산을 위해서도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과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우리는 조희대와 지기현에 대한 엄단을 넘어서 더 많은 사법제도의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검찰개혁이 수십 년 이루어졌지만 검찰개혁이 왜 자초되었는지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민들의 검찰개혁의 열망이 높아졌을 때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의 참담한 현실을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을 때 당당하게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사법개혁이 왜 민생개혁, 우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지 알려내고, 그렇게 해서 조희대와 지기현을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법관들이 국민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당연한 것이고요. 대법관 증원, 그리고 대법관 추천제도와 평가제도 개선, 그리고 재판 또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탄핵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독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제가 발의한 이 대표법안도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되어야 하려면 견제와 균형은 필수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된 법원의 재판을 다시 한번 헌법적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것도 반드시 입법으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지금의 검찰과
사법제도의 잘못된 특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1%가 99%의 국민들을 조롱하지 않는 나라, 뇌찬 대표님이 이야기했듯이 만 명이 아니라 우리 만인의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와 사회민주당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광장의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해왔듯이 마지막까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개혁까지 반드시 이루어내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민주주의와 민생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세 번 연호하겠습니다. 한창민! 한창민!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